근데 나는 공무원이 반드시 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이번 국가직 필기 합격을 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시생에서 탈출해서 공무원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데 거쳐야 할 관문인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차를 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고, 스터디원은 어떻게 모으는지, 이제 학원은 다녀야 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복장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세 번째, 실제로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 네 번째, 면접의 본질, 다섯 번째로 면접관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면접을 준비할 당시에는 국가직 면접은 일산 킨텍스와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직렬과 어떤 면접별로 정해져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저는 국가직 9급은 일산 킨텍스, 7급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일산 킨텍스는 되게 깔끔하고 건물이 큰 느낌, 그리고 과천 정부청사는 오래된 학교 느낌이 많이 났어요. 어쨌든 장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면접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걸 적용해서 남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스터디원들이 발표하는 것을 내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서로 피드백해주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또 그걸 적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면접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면접관의 입장에서 스터디원들을 한번 보면 이 몸을 뭐 이렇게 흔들다든지, 아니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한다든지, 반대로 말을 굉장히 늘어뜨려서 하면서 질문의 본질을 흐리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정이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스터디원을 어디서 구하냐? 스터디원을 구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학원에서 짜준 구성원들과 스터디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어떤 공드림이나 국금사에 들어가서 스터디원 모집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모집글을 올리셨으면 그분과 컨택을 해서 스터디룸을 빌려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요. 운이 좋게도 9급과 7급 모두 스터디에 현직 공무원이 계셔서 면접 준비를 조금 수월하게 했습니다. 스터디원 중에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면접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없으실 거예요. 면접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인강을 수강하는 것이 있겠죠. 사실 면접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강의는 내가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과 면접의 본질만 파악하면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스터디원도 그랬고, 강의는 중간에 듣다가 듣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면접 강사분이 만들어준 교재, 그게 면접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 교재에는 복원된 기출문제와 그 기출에 대한 모범 답안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범 답안을 다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 모범 답안들을 보고 암기하고 나중에는 그 문제만 보고 그 답안을 쓸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하나 어떤 주제가 나와도 면접관에서 쓸 수 있는 말의 재료가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정리를 해놨던 예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첫 번째, 가이드라인 설립과 위원회 설치. 이건 어떠한 사회 문제에 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죠. 두 번째로, 정부의 출산휴가 원스톱 서비스. 이건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본 것을 데이트 폭력 대책 방안에 적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와 매니저 1:1 매칭 서비스.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쓸 수 있고, 문제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추가적인 사회 문제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한다. 그냥 다 어디다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를 안 하고 면접관 앞에서 또는 면접 과제를 받는 즉시 생각을 해내려고 하면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면접관 앞에서 더 떨게 되고, 그러면 면접이 꼬이면서 미흡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 자, 복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국가직 면접 때 입었던 면접 복장입니다. 복장은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 너무 튀지만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이런 복장으로 오시고, 여자분들은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정장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를 하실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빌려 입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접 장소에 가면 긴 테이블에 조별로 앉게 됩니다. 그러면 9급 같은 경우 상황형 진술과 경험형 진술을 작성하게끔 두 문항이
과제로 나올 거예요. 상황형 진술은 당신이 어느 부처의 주무관인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직렬 전문성을 조금 요하는 질문이죠. 경험형 진술은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문제 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서술하라고 요구합니다. 위 두 과제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길게 서술하는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이 두 과제의 작성이 면접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최종 단계인 면접관을 보기까지의 시간차가 꽤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작성했는지 종이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뭐였는지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면접 중이어도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공부도 할 수 있고 필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면 생각해놨다가 면접관 앞에서 말을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옆 사람한테 뭐 상황형 진술 못 쓰셨나 물어봤는데 어떻게 썼다. 듣고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면접관분이 제가 쓴 상황형 진술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셨고 저는 아까 옆 지원자와 나눴던 이야기를 토대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경험형과 상황형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이제 각 조의 1번부터 두 번째 면접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조의 1번은 5분 발표 과제 작성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제한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범 답안 작성 훈련을 통해서 말의 재료를 계속해서 모으고 암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종이를 토대로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목차를 먼저 잡고 그 목차에 대해서 서술을 깔끔하게 하는 깔끔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면접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 종이를 토대로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5분 발표 과제를 작성하고 나서 면접관 분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고요. 5분 발표 종이는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면접관한테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이동하는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면접관 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으면 준비됐으면 5분 발표 먼저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 손에 들고 있는 5분 발표 작성문을 토대로 발표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는 종이를 보고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종이만 쳐다보면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좀 면접관 분들 눈도 마주치면서 하면 좋겠죠. 이제 불과 20분 전에 받았던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고 면접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5분 발표가 끝나면 면접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후속 질문을 조금 하시다가 오전에 내가 작성했던 그 상황형, 경험형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발표 시간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면접관 분들이 발표 시간보다 조금 짧다고 뭐 2분 더 남았어요. 이러진 않거든요. 이제 9까지 9급 면접은 대체로 면접관 분들은 조금 편하게 대해 주셨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취미가 뭐예요? 실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직렬 관련 질문도 단순 암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어려운 질문은 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면접 번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면접 번호는 2번이나 3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번은 각 조에서 가장 처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의 기운도 넘쳐나고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2번, 3번은 면접장 분위기가 적응도 되고 심적으로 조금 더 편해진 상태죠. 옆에 있는 동기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긴장도 좀 풀고 대기 시간도 적정하고 근데 4번부터는 1, 2, 3번이 면접을 볼 동안 대기 시간이 좀 깁니다. 면접을 보기 전에도 약간 지치는 느낌. 이 면접 번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필기시험 응시 지역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면접장과 내가 필기시험을 응시한 지역과의 거리가 멀수록 앞번호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지방 사람들은 면접을 빠르게 보고 갈 수 있고 서울 경기권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혹시 면접 번호가 뒷번호라면 처음부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4번, 5번이었는데 면접장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혼자 시뮬레이션 하고 긴장하고 중얼중얼 거리니까 나중에 차례가 다가오니까 많이 피곤했거든요.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면접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려고 하고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진정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나는 뭐 이 직렬을 정말 간절히 원한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면접을 준비할 때는 자료를 조사하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직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자기 합리화가 있잖아요. 내가 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정도는 계속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남들한테 설명할 때는 굳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잘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잘 아는 분야니까. 그리고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직업을 조금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기로 면접 기간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관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첫 번째, 거짓말. 면접을 준비하면서 나의 상황을 조금 과장할 수는 있고 포장할 수는 있지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후속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모순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건 진짜 미흡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면접관의 의견에 반박을 하지 마라. 제가 7급 면접을 볼 때는 굉장히 압박이 심했습니다. 면접관이 3분이셨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모든 답변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뭐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접이 꼬이고 말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나를 방어하려고 하면서 면접관의 입장에 반박을 하거나 면접관의 말을 끊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지원하는 직렬의 사무관, 과장급, 베테랑 여러분들이 상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앞에 두고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의견에 아직 공무원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말을 끊고 반박을 한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그때 궁지에 몰리면서 든 생각은 나한테 완벽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나를 극한의 상황을 한번 몰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쳤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반박은 하지 마시고 모르면 최대한 고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셔도 합격할 사람은 합격을 하니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면접 지원자 중에서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지원자도 분명히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최종 합격은 거의 필기 성적 순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럼 우수를 받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우수만을 위한 면접 준비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을 목표로 하면 면접 준비를 대충 할 건 아니잖아요. 우수를 맞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니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드시고 나중에 지방직에 붙은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추가로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와 같은 동점자가 많다면 채용 예정 인원보다 인원을 초과해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포기는 하지 마시고 면접 결과는 나의 통제 영역을 벗어난 일이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면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